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8%까지 빠지게 되면 시장이 20분 동안 멈추게 되는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장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빠졌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빠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 조금 빠졌다고 해서 조정이 크다, 뭐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시장이 붕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그냥 누적되어 와 있던 이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누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체질적인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도 1,500원 이상을 올라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50원 올라왔다고 해서 뭐 빠져내려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 올라와 있는 이 환율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영향을 줬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도 매일같이 먹다 보면은 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힘들어지는데 그 전날 우리가 술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많이 먹은 그날 때문에 간이 나빠진 건 아니죠. 누적되어진 것 때문에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오늘 빠졌다고 해서 최근에 빠지기 전을 보니까 환율이 1,550원을 찍었다더라. 뭐 또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다더라. 또는 뭐 지방선거가 끝났다더라. 라는 등의 여러 가지 해프닝이 조금 이렇게 있었던 것 뿐인 거지.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좀 빼고 보면은 빠질 때 돼서 빠졌다.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인데 지난번엔 전쟁 때문에 빠졌지만 이번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밀리냐라고 했을 때 그거 같지는 않고 피로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로감 때문에 빠져내려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필두로 해서 걔들이 빠져내려가고요. 다른 이제 종목들도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 이 기관들에서는요 매도를 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중을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 종목이 37개, 하락하는 종목이 880개나 되는 이렇게 하락이 조금 많은 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도 87대 1600으로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가 매우 많죠. 한 20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 암울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또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지다가 반등이 또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급등 나와 있는 종목을 보면서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라섬유부터 해서 오브젠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가 뭘까라고 한다면은 SK 네트워크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이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아이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오브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브젠 같은 기업은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오브젠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업용 마케팅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대주주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대주주가 어딘가를 보시게 되면은 왜 올라왔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주를 딱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대주주, 지금 이제 3대주주로 내려가긴 했네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네이버 관련주를 이렇게 엮여서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뭐 핵심이 기업이 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11%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 관련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이 빠져내려갈 때 원래는 잡주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 와중에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부터 해서 오브젠과 같은 이런 기업들 약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 시장이 빠져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조금 조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올라갈 섹터들이 바로 저런 종목들이 되겠구나. 장이 안 좋을 때 센 종목들은요. 장이 좋아지면 불 붙은 듯이 날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특히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서킷 브레이커 걸려있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가가 마이너스 6%까지 빠져내려가면서 오늘 장 초반
초반에는 조금 많이 밀리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밀려 내려갔다가 잠깐 다시 회복했다가 밀리더니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갑자기 상승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게 이 장이 안 좋을 때 센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TV 상담을 할 때 20만 원대 여기 21만 원, 20만 원대 여기 되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그때 상담했던 분한테 이런 분들의 투자 방식을 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 방식을 배워야 된다. 잘하는 거다. 이게 정말 잘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사는 건 잘한 건데 지금 사는 건 어떻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건 역시나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제가 보기엔 40만 원, 45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는 것은요 여러 가지 충격을 다 버텨야 된다라는 것과 내려갔을 때 바로 손실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가격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이면 잘한 거 맞는데 지금 이 가격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난 네이버 그냥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해야 되나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는 방식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 같은 관련주들을 좀 사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NHN과 같은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 많이 못 가 있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접근해 본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죠.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플랫폼 관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이런 네이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네이버를 따라갈 수 있는 관련주들을 좀 접근해 보시면서 모아가는 매매는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보유자들은 이걸 팔고 저런 다른 종목으로 옮길 이유가 없이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면으로 해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35만 원, 막 40만 원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거를 팔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팔아낼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은 관련주들 좀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마찬가지로 이런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이런 보안 관련주도 지금 다시 또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보안주도 이런 AI 데이터 센터, AI 구축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보안도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들이 이제 끝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약간 이막의 시장, 그러니까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발상 투자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오고 있으니 현금을 들고 조금만 기다리신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 점을 우리는 좀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3막은 뭡니까? 라고 하면 하락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2막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막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1, 2, 3 할 때 2가 정말 중요했죠. 3로 가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시즌 2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마무리 잘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또 시즌 3의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 안정성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시즌 2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고 없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하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고요. 내가 지금 너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종목을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타하다가 계좌가 종목이 좀 많다 싶으면은 그 종목들을 조금 줄여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닥도 지금 8%대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2시 38분에 제가 녹화 중인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지수 조정은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매매를 서두를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좀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지금 현금이라는 종목이죠. 현금이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잘 버티시다가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괜히 주식 사서 여러분들 현금을 남발하지 마시고 홀딩하셔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크게 놀랄 것 없고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이번 주도 조정 들어가는 걸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자, 지나간다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